그동안 허씨 공약이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인간의 감춰진 욕망과 불안을 잘 건드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현 가능성은 그 다음이다. 백약이 무효인 저출산 문제 해법을 허경영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네 번째, 허경영에게 물어봐야 하나라는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허경영,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여러분? 예, 저출생에 관련된 내용인데 허경영 씨에게 물어봐야 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조선 칼럼입니다. 조선의 안용현 사회정책부장인데요.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선 단골 후보 허경 씨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딴 나라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314억 총 1865건 중 횡령과 유용 등으로 도둑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 지난 3년간 민간단체에 지한 국고 보조금 중 314억이 횡령과 유용 등으로 도둑질 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묻힌 민족연구를 발굴한다고 해놓고 현 정부 퇴진운동을 벌인 단체도 있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선 총 8,440억 원 중 위반 부당 집행 사례가 밝혀졌다. 내국세 20.8%를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 1년에 14억 원꼴로 불필요하게 됐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다. 대장동 비리로 돈방석에 오른 일당 중 한 명은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1억 6천만 원의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 얘기가 나오죠. 예,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님과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하고 1,600만 원의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이 쓴 책값 은 3권의 책값으로 줬다고 한다. 한 권당 도대체 5천만 원이 넘는다. 도둑이라는 허씨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허씨는 1997년 대선 공약으로 토요 휴무제를 주장했는데 토요 휴무제 노무현 정부에서 그대로 현실화됐다. 당시는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기 9년 전인데도 핵 주권 회복을 공약하기도 했다. 김정은이 남한 핵공격을 공공연하게 압박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의 26년 전 주장은 선견지명 아니라는 착각마저 든다. 기본소득, 수능 폐지, 여성부 폐지, 국회의원 축소 등도 그의 공약집에 있던 내용이었다. 허경영 씨는 2007년 대선에서 출산수단 3천만 원, 결혼수당 1억 원을 공약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2007년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 전년보다 0.13 증가한 해였다. 황금 대지의 해라면서 2006년보다 4만 5천 명이 많은 49만 7천 명을 낳았다. 이때만 해도 저출산이 국가 소멸 문제가 이어질 줄은 몰랐다. 그런데도 허씨는 인구 구조가 붕괴한다며 결혼과 출산으로 고민하는 여성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이들이 황당 사기라며 웃어넘겼다. 그런데 지금 출산 장려금은 필수 복지가 됐다. 모든 지자체가 아기를 낳으면 앞다퉈 현금을 준다. 다둥이를 출산하면 수천만 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재작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선 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허경영 같다는 비난이 나왔지만 후보는 서울시 예산의 100분의 1 정도를 쓰는 것이다. 물러서지 않았다. 허씨는 2007년 공약 때처럼 황당하다는 반응을 적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가 등 최하위였다. 우리 인구는 44개월째 가연 감소 중이다. 미국 CNN은 작년 말에 한국은 2천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족 보존은 인간 본능이다. 이보다 앞선 것이 자기 생존의 부담인 것이다. 본능인 것이다. 젊은 세대는 내가 죽을 판인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 기르느냐고 말한다. 지금 정부 전문가의 저출산 대책은 2007년 허경영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허씨 공약이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인간의 감춰진 욕망과 불안을 잘 건드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현 가능성은 그 다음이다. 백약이 무효인 저출산 문제 해법을 허경영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글쎄요, 허경영의 그런 선경 지면과 또 가벼움 이런 걸 동시에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허경영의 주요 공약은 몇 년 전에 다 여야 공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이 바람막이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살펴봤습니다. 좋아요는 우파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루카스페르님이 좋아요를 꾹꾹 눌러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통령병 걸린 사람 단식으로 보여줘라. 할렐루야님. 하하 꿈이 야무져서 허경영이 정상윤님. 보여주기식 쇼 단식 많이 해봐라. 일도 관심 없을걸. 라가님. 멸공 늘 반갑습니다. 김창훈님도 들어오셨고요. 학원 폐지만 해도 가처분 소득 증가요. 가정의 표화. 학원 이른바 사교육을 없애버리면 이른바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과외에 드는 돈도 그만큼 줄어든다 하는 얘기, 뭐 매우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하실 정도로 지금 당연한 게 곡식 당연한 게 아닌 그런 사안이 되니까 문제가 더 큰 것이죠. 그렇게 학원 사교육만 없어져도 집안에서 쓸 수 있는 돈, 이게 바로 이제 가처분 소득인 것이죠. 본인의 의지대로 돈을 쓸 그 금액이 높여진다 하는 얘기를 민족중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단결 김창호님, 나가 할렐루야 GOT님, 할렐루야 간님이네요. 그렇군요. 김 박사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퍼피니님이 지금 막 들어오셔서 화이팅을 해주셨네요. 스페너님도 화이팅입니다. 허경영에게 물어봐야 하나라는 그런 칼럼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트미니스님과 퍼피님이 거의 동시에 들어오셨군요. 내년 총선의 관건입니다. 불만들이 있어도 참고 똘똘 뭉쳐 종북 좌파를 척결합시다. 안녕하세요. 김박사 늦었습니다. 토미니스님. 일하는 중이라 귀팅합니다. 그렇습니다. 생업이 먼저니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일이 먼저고 또 이게 생방송에 참여를 못해도 또 다시 보기를 하면 되니까요. 내 눈을 바라봐. 사교육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요? 형태만 바뀌지 않을까요? 내 눈을 바라봐는 닉네임도 바로 허경영의 그런 그거였죠. 무슨 최면술인가 하는 내 눈을 바라봐 뭐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참 독특한 정치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대선에 지난번에 대선 득표율이 대선과 그렇죠. 대선도 나오고 서울시장도 나왔겠군요.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반의 반도 안 나왔다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그때 했는데요. 글쎄요, 조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선에서도 이게 바로 사표 방지 심리입니다. 유력 후보 여야 이렇게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으면은 다른 허경영이라든가 뭐 다른 후보들에게 표를 가는 것은 이른바 당락에 당선자 내는 데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사표라고 하죠. 떨어진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게 바로 사표인데 그런 심리가 막판에 작용이 되고 결집도 되기 때문에 표가 군수 후보는 표가 안 나온다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